내가 오늘 반복했던 동사, 일어났다, 밥 먹었다, 마셨다, 잤다, 이렇게 동사가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예요. 투자의 1원칙 몸에 투자하라의 저자이신 유영환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인데 갑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30년 이상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대학 교수를 지성인이라고 그러나요? 야성인이라고 그러나요? 네, 지성인들은 공통점이 이야기하는 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까 하는데, 제가 몸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뇌력도 체력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근테크, 재테크 하다 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근테크라는 걸,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근육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론을 먼저 딱 이야기하면, 몸이 부실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미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멋있기도 하지만 이상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인데, 이게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뭔가 전과 후의 그림인데, 뭐 하기 전과 후냐면 운동하기 전과 운동하기 후의 차이예요. 여러분 배를 만져보셔가지고, 자, 이 왼쪽 상태인 사람들은 이제 심각하게 인생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고요. 또 오른쪽에 저렇게 S라인, 허리를 잘록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오른쪽 상태로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때부터 재미있고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써온 글씨인데, 제가 심심할 때 가끔씩 캘리 글씨로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몸빼 바지라는 거 알까? 모르겠지만, 자기 신체에다가 옷을 맞추느냐, 옷에다가 신체를 맞추느냐, 이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중에 우치다 타츠루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뭔가 모르는 상태, 무지는 나태함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것은 모르려고 얼마나 노력을 거듭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에다 대입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운동하지 않는 습관은 나태함의 성과가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계속 결심을 반복한 결과 여러분 같이 이렇게 운동을 안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습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태함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운동에다 대입해 보니까 근면의 성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했으면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배 나온 상태로 삶을 살아갔는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해당하죠.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젊은 사람들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몸에다가 굉장히 위험한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에 훅 가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위험한 사람은 운동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다이어트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매일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내일 비가 오니까 비가 나를 보호하사 내일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정신 차리고 하려고 했더니 그 전날 회식을 해가지고 속이 안 좋아서 또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가수이긴 하지만 김수철 노래 중에 내일 또 내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계속 부르다가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저 세 번째, 밥 먹듯이 운동하는 사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밥 먹듯이.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밥은 매일 챙겨 먹으면서 운동은 왜 매일 안 할까요? 그죠? 심각한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신체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고, 자기 몸에 대해서 범법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밥 먹듯이 운동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운동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여러분 운동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죠, 그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은을 영어로 표현하는 스트레스의 ED가 붙어서 스트레스 T가 되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걸 이렇게 심심하게 뒤집어 보니까 디저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아니고 미국의 한 작가가 책 제목에 스트레스 is dessert, 그래서 스트레스를 스펠링을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정확히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특히 근육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상처가 생기면 그게 아물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인생은 그게 저는 오히려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것 중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A부터 마지막 Z까지 알파벳 순으로 1부터 점수를 먹여보면 하드워크 열심히 일하면 예를 들면 뭐 98점, 그 다음에 뭐 지식을 갖고 있으면 96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랑하면 54점. 예, 그래서 사랑을 2번 하면 108번 내에 걸린다 이런 소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행운은 47점, 뭐 돈 갖고 있으면 72점, 리더십 그 다음에 89점. 운동하면 88점밖에 안 나오네요. 불행하네. 근데 여기서 이제 태도라는 단어가 딱 100점이 된다는 거, 스페링을 다 합치면. 근데 저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오늘 또 하나 보여드릴게. 스트레스를 다 합쳐보니까 스트레스도 정확히 100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있어야 인생이 100점 만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근육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만큼 근육이 생기고 땀을 흘린 만큼 그래서 이제 근육 다음에 몸이 흘리는 땀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땀을 흘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침을 흘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잠시 후에 제가 땀과 침의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나타나는 감정인데 우리 몸은 육체는 희노애락의 경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땀과 감정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봤을 때 눈빛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시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여러분의 눈은 심장이 올라와 있다. 눈에. 그러니까 눈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땀과 심장 이거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자, 이 사진 굉장히 멋있죠. 제가 한 3, 4년 전에 드럼 칠 때 몸을 만들었던 사진인데 드럼을 치니까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드럼 연주를 보러 오지 않고 제 팔뚝 근육을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팔뚝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기 시작했어요. 네. 조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작이 아니고 진짜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모든 투자 중에서 가장 안전한 단 한 가지 투자가 뭐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테크, 재테크가 아니라 근테크다. 그래서 여러분 근육에 투자해야 돼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손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입니다. 네.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세계 최초의 흑인 발레리나. 네. 온갖 반대와 여러분 발레리나 그러면 다 백인만 생각하는데 그런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몸이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남긴 명언이 이거예요. 오늘 당신은 당신이 흘린 땀의 양에 필요하다. 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단 한 가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거 여러분 몸입니다. 몸에 투자한 땀의 양만큼 여러분의 몸은 바뀌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운동을 시작했던 동기가 제가 유학 시절에 운동 가서 유학 가가지고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계속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왜 운동을 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운동하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또 뭘 알게 됐냐면 이 머리보다 체험이 중요하다.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몸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교통사고를 크게 나가지고 제 신체성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인간의 신체성이 결국은 우리 몸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취미생활이 한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뭐 킬리만자로도 올라갔다 오고 뭐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 뛰고 이런 도전하면서 제가 몸으로 느꼈던 거 그중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몇 가지 또 나눠볼까 하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취미생활이 여행인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지 않으니까 여행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래서 여행도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시간, 돈 다 필요하지만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만져보세요. 연골이 필요합니다. 연골이 멀쩡해야 여러분 여행 가서 재미나게 놀 수가 있어요. 자, 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책장을 넘기는데 복근이 달려있대요.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 그래서 머슬이라는 게 피지컬 머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멘탈도 머슬입니다. 멘탈. 그런데 멘탈 머슬은 어디서 생기느냐? 피지컬 머슬에서 생기는 겁니다. 피지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멘탈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그냥. 예.
책장을 넘기니까 이렇게 가슴 근육도 달려서 좀 재미있는 광고입니다. 책을 읽으면 저렇게 멘탈 머슬이 생긴다는. 자, 제가 이건 마라톤 하는 사진인데, 저 맨 왼쪽에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 출전했던 거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집이 분당이라서 분당 탄천 건프 마라톤에 가입해서 뛰던 거고, 저건 오른쪽은 제주도 100km 마라톤 뛰는 거예요. 여러분 100km 마라톤 뛰어본 적 없으시죠? 한 번 뛰고 이제 더 이상 안 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화는 매일매일 작은 습관, 이런 흔적이 계속 축적되면, 여러분 흔적이 축적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걸 축적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이거 제주도 100km 마라톤 뛰는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저기 사하라 사막에서 배낭 10kg 짊어지고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 모래 언덕을 정신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체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과 정신 차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냐? 아직도 이런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버티다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저거는 철저하게 체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체력이 근본 원인이고 정신력이 부차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일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과 근접 원인,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집의 뿌리로 따지면 정초, 기둥 뿌리야. 기둥이 피지컬 머슬이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아니라 그 주춧돌.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멘탈과 이모셔널, 정신과 감성, EQ와 IQ가 이렇게 피지컬 머슬 위에 세워지는 기둥이고요. 이제 지붕은 스피리추얼, 영혼의 에너지인 거야. 목적과 비전에 관한 에너지야. 자, 그러면 저 밑에 있는 피지컬 에너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둥도 흔들리고 비전과 꿈의 목적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여러분 몸이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동하고 왔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너무나 지금 몸이 상쾌하니까 머리가, 마음이 유쾌해지고요. 그 다음에 저 머리가 명쾌해지고, 그 다음에 영혼이 통쾌해지고, 이게 사쾌예요. 와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경쾌, 상쾌나 유쾌, 명쾌, 통쾌. 이렇게 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몸만 유쾌해지면, 상쾌해지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건 다 몸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몸을 바꾸기 전에는 꿈도 꾸지 마라. 이게 굉장히 안티가 생길 수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여러분 꿈 꾸기 전에 몸을 바꾸세요. 여러분 꿈의 목적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발적인 논문 하나 쓰려고 그래요. 근육량이 사고량을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은 몸을 너무 안 쓰시고 머리만 너무 쓰셔가지고 몸이 거의 퇴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회의 장소로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몸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들 대상으로 사고량을 기르시려면 근육량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어떤 체육학회에 가서 제가 유튜브에 가서 이런 몸의 강연을 하니까 그 체육학과 교수님보다 몸이 더 좋다, 체육학과 교수님보다 메시지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삼성에 가서 현장 체험을 한 결과인데요. 제가 책상에서 계속 관념적 지식을 습득하다가 삼성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석사가 돌석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 박사가 열불박자, 돌을 가다가 돌이 얇아지면 열불박자가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책상 지식보다는 내 몸을 통과하지 않는 지식은 모두 다 관념적 지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2014년도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4,000명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사진이거든요. 14,000명 대상으로 강연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 강의를 들으러 14,000명이 몰렸는 줄 알았더니 제 뒤에서 G드래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G드래곤이라는 대형 가수를 던져놓고 관중을 모집한 다음에 저 이상화 선수하고 삼성의 이동주 사장, 그 세 명의 명사가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노래 들으러 왔다가 이제 강연 듣는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G드래곤에만 열광을 하고 나한테는 열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열정과 열광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열정은 내 일에 몰입하면서
부산물로 땀이 흐르는 거고요. 열광은 남의 일에 발광하면서 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땀을 흘리는 사람일까요? 침을 흘리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부자는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면서 땀을 흘리지만 부자는 땀의 산물입니다. 앉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침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면서 땀과 침의 차이를 한 10가지 써보세요. 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땀과 침은 나오는 방향이 달라요. 거꾸로 방향이 바뀌면 위험해집니다. 침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계속 흘러나오면 신체 굉장히 이상한 징후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땀은 소금기가 있어서 안 썩지만 침은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썩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랫동안 썩지 않고 남으려면 땀을 흘리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책 중에 제가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진땀을 흘리거나 나중에 식은땀을 흘릴 수 있다. 땀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인데 식은땀 흘리시면 안 됩니다. 몸이 허약할 때 식은땀이 나와요. 제 팔뚝 근육인데요. 돈 들여서 살은 뺄 수 있지만 돈을 투자한다고 근육은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들여가 지방 흡입 수술이라고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시면 근육이 생기고 저절로 살도 빠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인데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가지고 YTN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제 차가 폐차돼서 갈비뼈 이쪽에 7개, 팔뼈, 뭐가 안 돌아가서 이제 신체성이 이제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때 죽기일보 직전에 갔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 생일이 2번이에요. 2007년 4월 11일. 그래서 4.11 사태.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11일 날 일어난 사태가 3가지예요. 3.11. 3.11 뭔지 아시죠? 일본의 지진. 9.11. 미국의 그 9.11 그거 아시죠? 대형 빌딩 그 폭파 사고. 4.11 한국의 유형만. 예. 수능에 나오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병원에 이렇게 몸을 굳혀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 만사. 제가 탄천 분당 마라톤 클럽에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 뛰는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서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별로 삶이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 가운데 신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의 신체성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결정하고 여러분 저는 사람을 볼 때 몸을 훑어봅니다. 몸. 그 사람은 몸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뭐를 할지 저 자생성, 가능성 그러니까 이 신체성은 어디서 생기냐면 야생에서 뛰어놀고 땀을 흘리고 예? 여러분 맨발로 땅을 밟아본 적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얼굴이 다 누렇게 뜬 이유는 여러분이 맨발로 땅을 밟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땅의 기운을 다 차단하고 아파트 사각형 사냥각 안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다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생성은 신체성이 야생에 가서 부딪히고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자생력을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뭔가 해낼 수 있는 자생력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야생에 나가서 추위에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그러니까 잡초기질을 생기는 거예요. 잡초기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몸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자생력은 치료로 길러지지 않는다. 왼쪽에 하우스 배추가 있고요. 오른쪽에 제 야생에서 기르는 노지 배추가 있는데 어떤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맛있을까요? 네? 네, 노지 배추가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죠? 아까 그랬죠. 스트레스 받은 걸 뒤집으니까 디저트. 저런 배추를 씻어가지고 입으로 씹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달콤한 당분이 나온다니까. 야생에서 자라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전부 다 온실에서 하우스 배추를 기르고 있잖아요. 사육. 저 바깥에 있는 야생의 노지 배추처럼 기르지 않고.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수강 신청했냐고 그러면 아직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엄마하고 상의가 안 끝났다고 그러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출근하면 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즘 잘 봐주라고 야단치면 집에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저 하우스 배추를 길러가지고 그런 거예요. 몸이 부실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세바시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2011년도에 세바시에 출연한 사진이거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013년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출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이 16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올해 2020년 작년이죠. 저것도 작년. 그러니까 갈수록 조회수가 늘어나요. 지금 저거 한 45만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바시 라이브 클래스. 그 다음에 세바시 클래스.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 10년 전에 몸과 지금을 보면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이나요? 10년 전보다 10년 후에 몸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체성이 바로 가능성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운동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몸이 많이 바뀝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두 가지 사진이요. 하나는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온 사진이고 하나는 사하라 사막 모래 언덕 올라가다 굴러 떨어져가지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킬리만자로 저 5,800m 정상에 올라간 건 정신력으로 올라갔을까요? 체력으로 올라갔을까요? 네. 아직도 정신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걸 4,000m, 5,000m를 정신력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니까요. 저 킬리만자로는 체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거 사하라 사막 마라톤 완주를 못한 거는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이런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네. 세계적인 명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체가 바디가 마인드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마인드가 바디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앉아서 마인드를 가지고 바디를 통제하려고 한다니까요. 저거는 관념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한계 상황에 저런 체험을 해보니까 바디가 맛이 가면 마인드, 그러니까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집이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이 제가 인터넷에서 무료 사진으로 주신 건데 굉장히 도발적인 사진이잖아요. 그죠?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매일 머리가 여러분 몸한테 명령을 하지 않나요? 운동하라고? 근데 아직도 운동을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머리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몸에 밴 행동 지식만이 우리의 몸을 바꿔나가고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리에 나가서 행동을 바꾸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제 사진인데 제 얼굴이 동안이지 않습니까? 동안인 이유는 운동하는 동안은 동안인 거예요. 제 언어 유희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좀 반성을 좀 하시고 조만간에 제가 언어 유희에 관한 책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자, 생기긴 어렵지만 쉽게 빠지지 않는 근육. 그런데 생기기는 쉽지만 쉽게 빠지지 않는 군살. 쉽게 빠지는 근육. 정말 근육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게 근육 감소증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세크로포니아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이가 갈수록 근육량이 현격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핑거링 테스트라고 해서 여러분 종아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져가지고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저 정도면 보통. 저 정도 이제 자꾸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이 엄청난 근육 손실이 되는. 근데 근육 손실은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갑자기 일어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거죠. 나이 들수록 뱃살은 줄이고 익살이나 넉살은 늘리자. 똑같은 살인데 정말 재미난 사람이니까. 자, 제가 스쿼트하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량이 100kg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100kg 하고 왔어요. 130kg까지 하는데 130kg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좌절할 것 같아서 100kg 정도만 보여드리고 저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는 이 크로아티아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행은 관망이 아니라 관능이다. 여러분 여행 가서 남들이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막 요트 타고 막 이렇게 막 재밌는 데 걸어 다니고 이런 걸 가만히 앉아서 관망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관능입니다. 관능. 저 관능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체성이 살아있으면 여행 가서 제가 크로아티아에 가가지고 그 절벽 카페에 앉아가지고 크로아티아산 와인을 마시면서 글을 쓰는데 정말 뇌가 말랑말랑해지면서 그 절벽 카페의 그 아름다운 그 노을이 쫙 깔리는 그 신체적 감각도를 쫙 빨라들이면서 그때 글을 쓰는데 너무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싶지 않은데 집사람이 빨리 오라고 해서 잡혀왔어요. 나중에 또 한번 또 가볼까 합니다. 이게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신체성 아까 나왔으니까. 그래서 행복은 동사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이따 이제 마지막에 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움직이는 동사거든요. 동사. 명사가 아닙니다.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행복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무시면서 내뱉는 감탄사가 몇 개인지 이게 여러분의 행복의 지수인 거예요. 예? 오늘 저 커피 운영자들이 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커피 맛이 죽입니다. 오늘 제 강의 죽이지 않습니까? 감탄사를 연발하셔야 돼요. 유영만 교수 강의 죽인다. 이 죽인다가 감탄사로 통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I am dying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죽인다. 이게 감탄사인 나라, 우리나라 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몸을 움직이고 동사를 바꾸세요. 네, 그러면 행복해져요. 제 허벅지 사진인데요. 제가 행복은 허리둘레에 반비례하고 허벅지 둘레에 정비례한다. 여러분 허리를 영어로 허리둘레 군사를 영어로 스페어 타이어라고 그래요.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처럼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60살쯤에 허벅지 두께를 60cm로 만들어가지고 버킷리스트로서 SNS에 공개할 거예요. 이게 남자 허벅지가 60살에 60cm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재보세요. 남자 55cm 이상이면 아주 좋은 상태고요. 55cm 미만이면 반성하셔야 돼요. 자, 허벅지에 왜 투자해야 되느냐?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허벅지는. 그리고 천연 진통제, 허벅지 근육이 잔뜩 모이기 시작하면 사소한 이런 무릎 관절, 연골 이런 거 약간 부실해도 허벅지 근육이 당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활력의 원천이고요. 대사증후군, 특히 당뇨병 증세 있으신 분들 당장 나가서 허벅지 두께를 늘리세요. 그러면 당뇨병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기는 혈당 소비의 최대의 소비량이 허벅지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자가 왜 몸에 투자하느냐? 첫 번째, 단기 전에 제가 부자의 1원칙, 몸에 투자하라. 프롤로그에다가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첫 번째, 부자는 단기전의 승부수가 아니라 장기전의 승부사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여기 보시면 장기전에 가려면 지구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보시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부자는 요리조리 잔머리 굴려가지고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러면 이제 판단착오가 줄어들고 실험도 해보고 모색도 해보고 이거 하다 말아먹고 저거 하다 말아먹고 이거 하다 생기고 그럼 끝까지 버티려면 어떻게 되느냐?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벌어서 내 이익, 내 몸만 챙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발벗고 나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미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수도공구 후배인 김봉진 대표가 엄청난 재능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도공구를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부자는 남의 일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봉사하려면 발벗고 나서야 되잖아요. 그죠? 발벗고 나서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다른 사람한테 투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몸에 투자하려면 투자하는 이유, 장기전에 지구력을 발휘해야 되고 이런저런 거 막 해보면서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자기가 본 돈을 가지고 재능 기부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려면 헌신하고 기여하려면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 체력. 네? 자, 이제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몸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율라비스라는 면역에 관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면역은 사적인 계좌인 동시에 공동의 신착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에 양성 반응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저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한 겁니다. 그럼 제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뭐냐? 저와 관계되는 집사람, 아들, 부모님, 관계 있는 사람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운동으로 살짝 바꾸면 운동은 사적인 계좌인 동시에 공동의 신탁이다.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첫 번째,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건강하게 재밌게 지내려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인상 찡그리고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몸은 나의 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이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니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몸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몸에 이렇게 얘기해도 투자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당장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겁니다. 이제 세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시면 마무리가 안 돼요. 이것도 언어 이유예요. 네? 스쿼트 저는 스쿼트 하루에 100개씩 하거든요.
그럼 100개씩 저하고 똑같이 시작하다가 좌절하잖아요. 좌절. 한 개만 하세요. 한 개. 내일 2개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주말에 7개 하시고, 하나씩만 늘려보세요. 그러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 다짐하라잖아요. 다짐이 많아지면 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무거우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운동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결심하다가, 여러분, 결심 공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때 힘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제가 아령 운동을 하면 여기 근육이 생길까, 이게? 아령 하려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여기 손이 약간 떨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야 여기 힘이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웬만한 힘든 일이 와도 별로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이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힘든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첫 번째, 작은 걸 하는 거예요. 작은 거.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왜 시작을 못하냐? 목표가 원대하고 거창하고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스쿼트 한 번씩 가자. 그 다음에 푸시업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랭크 몇 분 해보세요? 플랭크. 몇 분 할 것 같아요? 1분 넘기기 쉽잖아요. 1분이 넘어가면서부터 온 사진이 막 부르르 떨리기 시작해요. 저는 플랭크를 10분 합니다. 거짓말 같은 사람은 제 유튜브에 와보시면 제가 10분 한 걸 올려놨어요.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10분 하는 거는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3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심 그만하시고 작은 걸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이제 몸에 자극이 와요. 스티뮬러스. 이게 허벅지가 조금 아프기 시작하네. 이런 짜릿한 근육에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S. 자, 스몰, 스타트, 스티뮬러스. 그러면 이렇게 몸이 S라인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앉아서 풍경을 보고 싶은가요? 나가서 풍경이 되고 싶은가요? 네, 여러분,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앉아서 우유 먹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풍경이 되고 싶으려면 여러분, 몸을 만드셔야 돼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습관에 관한 책인데요. 이게 아까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은 하기 쉽다, 하기 어렵다. 세로축은 동기. 근데 가장 쉬운 쪽은 어디냐면요. 별다른 동기가 없으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죠? 네? 근데 대단한 의지와 결심을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양치질을 하고 말까. 대단한 결심을 한 다음에 가서 양치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별로 동기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기 쉬워요. 이런 걸 먼저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습관 들이기, 포그 행동 모형이라는 곡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의 몸을 바꾸려면 동사를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밥 먹듯이 운동하다. 이게 제가 매일 쓰는 동사. 밥 먹듯이 운동하다. 자, 그 다음에 밥 먹듯이 책을 읽어요. 책 읽는다. 그 다음에 밥 먹듯이 책을 씁니다. 이게 저의 92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SBS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쓰기 달인으로 혹시 출연하지 않겠냐고. 근데 출연이 좌절된 이유는 다른 달인하고는 다르게 책 쓰기 달인은 현장에서 시범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이 좌절됐어요. 아무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오늘 반복했던 동사, 일어났다, 밥 먹었다, 마셨다, 잤다. 이렇게 동사가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바꾸시면 여러분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함께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안 바뀌면 겨울에 동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거 운동하기로 결심 그만하시고 결심을 계속 하다가 완벽한 때를 운동화가 없으니까 운동화 없으면 맨발로 나가세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면 운도 따르고 행동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